다시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내가 대상일 거야 하고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십시오. 자, 제가 이제 먼저 좀 탈을 부려야 되겠어요. 이제 아까 먼저 시작을 오프닝 때 얘기가 그 한복 얘기가 좀 잘못 전달됐나 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즘에 K푸드, K 뭐 이런 게 너무나 다 지금 압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복을 왜 못 입게 해? 이제 이런 게 제가 있어서 그 얘기가 머릿속에 아직 안 지워지고 정리가 안 돼서 전달한 거를 여기 와서 그걸 전달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요. 우리는 멋지게 언제는 한 70명이 나오는데 한복 대회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다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의중은 시가 묻혀버리는 경우, 지나친 화장, 지나치게 의상에만 신경 쓰고, 의상은 사실 10점인데 시의 선택은 30점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비중을 줘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인들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시 낭송만 하면 치마를 펄럭 부리고 찢어지는 거 막 입고 나와서 구슬한다고. 아주 여자 언론 시인들이 시 낭송가들을 폄하하는 그런 걸 많이 듣고,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많은 조용한 운동을 많이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런 점은 저도 같이 느끼니까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예. 그다음 두 번째는요, 어느 분이었는데 대화가 시 속에 나올 때 좀 어떻게 소화를 시킬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어조가 분명히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동화 구연인가? 또는 이것은 무슨 퍼포먼스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의 일관된 호흡을 끌고 갈 수 있게끔 대화를 처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어조를 너무 시를 쓴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제 후배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 행사에, 그러니까 다시는 안 오게 왜 그렇게 가슴에 가놓고 옹알옹알하는 그런 청승 떨고 그런 걸 모두를 깝깝하게 이 세상에 들으러 가냐고 또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우는 것을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하다 보니 가다놓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가두어진 소리. 그래서 어느 분은 참 잘하시고 전체가 예쁜데 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한 번쯤 터져야죠. 기승전결, 시 자체에도 전결이 있을 때 팍 열어주고 다시 오므려줘야 되는데 계속 끝까지 그 어조로 가면 지루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서는 내가 어느 한 번만 딱 그걸 느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청산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청산도를 한다면, 청산도 누가 썼죠? 박두진 이어갔죠? 그 다음에 행이 하나 바뀌고 원고가 나오죠? 텍스트가. 그런데 박두진 그리고 바로 1초도 안 걸려서, 그거는 잘못 배워진 거예요. 원고처럼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청산도 박두진 있다가 반박자 빨리 노래를 하는 걸 노래방에 하면 어렵다 그러죠. 그래서 시는 제가 시낭송의 이론과 실제 공조를 한 소후인데 거기 보면 머금고 들어가기가 있어요. 그래서 머금고 있어야 팍 발화를 하는 느낌이 전달이 돼요. 시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 근데 거기서 그거를 기술을 습득을 못하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갑자기 엑셀을 밟는 것 같다거나, 엑셀이 또 드라이브를 하다가 갑자기 또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것 같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머금고 들어가기는 입모양을 해요. 가운데를 이렇게 그어놨어요. 땅콩 아니 커피처럼. 그런데 그 머금고 들어간다는 걸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려인 노원공 선생님 잘 하시는데 표정이 좀 너무 강했어요. 표정이. 그러니까 원만하고 하면 좋은데 막 연극처럼 하는 것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대상 탈 때 저 표를 가르칠 일이다 보니까 흥분해갖고 계속 했으니까 끝에 가서 손이 저절로 저 표를 이렇게 했어요. 심사위원이 다 나와가지고 나한테다 막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직접. 그러니까 내가 그 애들이 멍 때리는 거 같이 가만히 서 있었더니 그렇게 하면요 막 그러고 막. 그래서
다음에는 시를 전격적으로 다른 호흡을 바꿔갔더니 또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왜 그때처럼 못하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도 사람 열정이 좀 많잖아요. 터트려버리고 소리 질러. 이것이 취미가 맞는데 서울 사람처럼 책상에서 쓴 시로 오물오물 하려니까 진짜 속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도 사람이 하는 것도 뭐냐면 저는 서울에서 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한테 가면 곧잘 표준어를 잘 써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너도 이제 남도 사람 다 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입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고도 말을 잘해요. 아니 그랬냐 뭐 그러지 않아. 막 이렇게 동굴해야 돼요. 입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목구멍도 동그랗고 눈도 동그랗고 콧구멍도 동그랗고 목소리가 육각을 넘어서 동그랗게 나오는 것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건 어떻게 그러면 해요? 그러면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에 시를 했던 분 조금 아쉬운 게 뭐였냐면 자기가 애기 엄마가 응대받나? 내가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미혼인지 애를 안 낳았는지 안 키워봤는지. 근데 한강에 애를 키워서 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가 배가 안 우럽겠어요. 진정성이 좀 시인의 진정성이 있는데 낭송해야 진정성이 좀 부족했어요. 시는 거짓말쟁이로 허락을 받았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전해줘야 돼요. 그 거짓말이 사실은 진정성을 전하기 위해서 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의상을 시 이미지와는 다르게 입었어요. 그거는 비효율적이죠. 요즘에 가성비가 좋니 안 좋니 음식도 먹으면서 그러는데 생각이 놓쳐진 거예요. 만산홍엽이 불타는 것을 할 때인데 어떻게 색깔이 그런 게 없어. 얼굴도 그렇고 시 낭송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조심하다 보니 그렇고 의상이 안 맞았어요. 또 안타까운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가 내용을 씹어버렸죠. 목마름 때문에 건조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목을 촉촉이 축이고 나오세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분명히 제가 이제 그 이름도 될 수 있는데 원고를 딱 보고 핸드폰 본 게 아니에요. 저 원고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동사를 서술어를 자기식으로 해버렸어요. 고쳐가지고 두 곳이나. 그래서 원고도 보고 대조하고 그랬어요. 누군가 친한 사람이 녹음을 했다면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히 다순구미는 다순구미 자체가 따뜻한 용어고 따뜻한 심볼인데 잘 하셨는데 너무 근사하게만 읽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조금 미약했어요. 다순구미가 상을 좋은 거 타는지 어쩐지 저는 몰라요 지금. 그렇지만 어떻게나 이쪽을 숨기고 저쪽을 막 뒤에다 두고 그래가지고 일치를 우리가 못 시켜요. 사람하고 낭송하고 작가하고. 그렇지만 그런 게 머릿속에 남았고요. 또 어느 한 분은요 말할 때마다 누군지 지금 스스로 나일 거야 하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별에는 밤이었습니다. 별에는 밤은 너무나 고개를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초가 너무 많으면 저는 재능신앙송 고문을 했습니다. 거기는 절도 이렇게 너무 과장되게 하면 떨어뜨려버려요. 연극계 1등인 여자가 대전에서 3번 떨어지니까 부하가 나서 대전 지혜를 만들었어요. 이 정도로 강하게 보수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정도는 봐주자 그랬더니 너무 시의 제초를 많이 쓰면 시의 정신에 아까 영성에 만난다는 그 대목이 약해지니까 시는 좀 절제를 해야 멋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기혁 선생님이 여기 계시면 좀 올라오라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시를 써갖고 많이 낭송들 하는데 부러웠습니다. 여기 시인들 많은데 자기 시가 낭송되면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근데 조기혁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선미의 목포항 같은 경우도 남도로서 정서가 아주 좋았는데 이분도 좀 끊어 읽는 것이 좀 습관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어져요. 호흡은 끊으면 안 돼요. 시의 호흡은 너무 끊으면 그 낭송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낭송시 따로 있고 음도 눈으로 보고 읽는 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 내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올라와서 해보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낭송시를 택하세요.
정관호 선생님이 이제 소문에 들자면 시를 다 쓰신다고 하더니 이제 낭송시가 소사적으로 눈에 다 펼쳐지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분 좋은 상 탔을 것 같아요. 시인 선생님한테 한 표를 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은 이금호 스님의 고려인은 하반대 가서 터지는데 제가 이금호 스님을 가까이서 신앙송 심사도 여러 번 이렇게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아 누군가가 고려인을 들고 나왔을 때 제가 개최하는 시 낭송 대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뭐 로마에 가서 보았다 이겼다 뭐 그렇게 말했다듯이 나는 졌다 이금호 씨한테 이금호 작가한테 졌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고려인들 저렇게 써내버리면 주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강주에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졌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해에도 고려인이 대상을 탔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했고 이제 아쉬운 건 박정대 선생님의 아무로 강가에서는 저도 어디서 칭찬 많이 받은 대회 아니어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시인데 이게 텍스트가 틀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생진 선생님의 아내와 나 사이가 이게 시극 공연을 하시는 유미숙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이 시는 낭송시라기보다 시극에 알맞는 공연시다. 그런데 이 시를 낭송시로 가져온 것이 조금 덜 맞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건 한번 여럿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 많이 하려고 좋지 않고 다음에는 나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당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도 듣고 싶었는데 정말 못 들어서 섭섭했고요. 김남조 스님의 태양의 강문을 한 번은 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의상도 생각도 해보시고요. 이걸 잘해서 지금 강주에서 잘하고 있는 김수아라는 낭송가가 강진에 오신대요. 그분의 신앙송을 태양의 강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낭송하신 분이 꼭 찾아가서 들어보세요. 시문학파 거기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흰석고상도 제가 같이 했던 분이 대상도 탔는데 흰석점 가서 고요하게 그리듯이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너무 앞으로 막 파도가 쳐오듯이 하셨어요. 정말 제 얘기예요. 옆에 다른 분은 뭐 잘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정희의 어머니 편지도 따라하고 부르는데 이 시에다 기울어져가지고 그 어떤 어머니가 간절히 바라는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표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청산도는 두 분이나 이렇게 나오셨고, 특히 여기 시 선택에 탁월하게 점수를 받은 분이 있는데 그 이종록 선생님이 도깨비고 기도 네 이렇게 새로운 시를 잘 읽고 맑고 향기롭게 널리 알리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